어이, 할머니. 여기 초청받은 귀빈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인데 혹시 길을 잘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네. 전 자원봉사자로 오늘 행사 도우러 왔는데요. 자원봉사자라고요? 음, 이상하네요. 보통 봉사자들은 오른쪽 출입구 쪽에 대기하게 되어 있음. 그래도 일단 명단 좀 확인해 볼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박정희입니. 잠깐만요. 음, 명단에 없는데요, 이런. 보통 어르신들은 보안구역으로 들어오실 일이 없으신데. 저 죄송하지만 전 제 위치가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제 손녀 민서랑 봉사활동을 신청했는데 이쪽 입구로 오라고 안내를 받았거든요. 민서라, 아이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할머니, 여기 애들 놀이터가 아님니 봉사자라 하셔도 유니폼도 없고 뭔가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돌아가셔서 담당자에게 다시 확인해 보세. 할머니, 우리 여기서 봉사한다면서. 아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박정희를 바라봤다. 근데 왜 아저씨가 안 된대요? 글쎄 말이다, 민서야. 아마 무슨 착오가 있었나 봐. 우리 잠깐 기다려보자. 직원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과 계속 눈인사를 주고받으며 박정희를 곁눈질했다. 주변은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거리고 온통 기부자들의 명패가 붙어 있는 테이블이 깔끔히 정돈된 행사장이었다. 자선 모금 갈라 콘서트 겸 만찬이 열리는 자리인 듯 손님들은 모두 근사한 드레스를 입거나 고급 수트를 차려입고 있었다. 그 번쩍이는 분위기 속에서 낡지만 깔끔하게 다린 셔츠를 입은 박정희와 티셔츠 차림의 손녀 민서는 확연히 대비가 되었다. 정말 이상하네요. 할머니, 이 공간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니까요? 관리자한테 확인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네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 다른 스태프 불러올 테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 광경을 힐끗거리며 수군거렸다. 어떻게 저런 옷차림으로 관리 제대로 안 하나? 아이도 데려오다니 행사 수준 떨어지겠네. 몇몇은 손에 샴페인 잔을 들고 목소리를 낮춰가며 험담하는 기색이었다. 민서는 그런 시선을 느꼈는지 박정희의 손을 꼭 잡고 작게 중얼거렸다. 할머니,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박정희는 가만히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우리한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아직 아무도 잘 모르지 않니? 그때 행사장 한편에서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다가왔다. 이름표에는 김지수 기획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첫인상부터 교양 있어 보이는 말투로, 그러나 어딘가 사람을 내려다보는 기색을 풍기며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어디서 봉사하러 오셨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보안실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명단에 없는 분이 행사구역에 들어오셨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르신 봉사단에 등록했는데 아마 접수 과정에서 누락이 있었나 봅니. 거기서 이쪽에 기부자분들 안내를 도와달라고 요청받았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어르신 봉사단이면 행사장 안에서 직접 서빙이나 안내를 맡기엔 조금 무리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중요한 모금 행사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거든요.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위생 문제도 있고 아시겠지만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금액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물론이죠. 제가 괜히 여기서 민폐 끼치려는 건 아니고요. 혹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 하하. 할머니 보기에는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까지 함께라니 조금 곤란함니. 민서가 고개를 푹 숙였다. 할머니. 우리 그냥 나갈까 하지만 박정희는 살짝 고개를 저었다. 아직 괜찮아, 민서야. 저분들이 확인만 하면 금방 괜찮다고 하실 거야. 주변에 있던 스태프들도 눈살을 찌푸렸다. 보통 이 행사에는 예전에 임원을 지내신 자원봉사자라든가 또는 사무 능력을 갖춘 분들이 오는 건데 아무래도 그냥 농촌 자원봉사단 같은 데서 잘못 연결된 거 아냐? 이런 식의 대화가 들렸다. 김지수 팀장은 공손한 척하면서도 계속해서 박정희를 떠밀어내려 했다.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 일단 후문 쪽에 자원봉사센터로 같이 이동하시면 어떨까요? 거기서 담당자랑 직접 이야기를 나누시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행사장 내부는 네, 알고 있습. 박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혹시 담당자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미리 통화했던 분이 계셔서요. 담당자라
아마 이번 행사 담당 매니저인 윤주희 대리일 거예요. 맞습 윤 대리님과 통화했어요. 그래서 이 구역에서 기부자들 인솔을 부탁받았다고요? 음, 윤 대리님이 그런 착오를 일으켰나 보네요. 그래도 곧 오실 테니 그때까지만 밖에서 기다리시는 게 좋겠습. 김지수는 한쪽 손으로 행사장 입구를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분명히 어서 나가주세요 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주변 스태프들도 어르신, 이곳에 계시면 좀 곤란해요 라는 시선이었다. 사람들의 시선과 속삭임이 점점 커지고 민서는 당황한 듯 박정희의 뒤에 살짝 숨었다. 그때 어디선가 잠깐만요 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 청년 스태프가 뛰어와 허리를 숙였다. 김 팀장님 죄송합니 윤 대리님이 아까 연락을 주셨는데 분명히 박정희 어르신께 VIP 안내 도우미 임시 자리를 맡겨달라고 하셨어요? 긴급히 필요한 자리라고요? 뭐라고요? VIP 안내라니 저분이요. 김지수는 내심 당황했지만 다른 스태프들이 보는 앞이라 곧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건 좀 일단 내가 확인할 테니 너는 가서 윤 대리님 다시 불러와. 네, 알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몇몇 고객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왜 저렇게 소란이지? 글쎄 자원봉사자를 쫓아내려다가 뭔가 꼬인 것 같아. 좀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지. 창피하게. 수군대는 소리 속에서 김지수는 곤혹스러운 기색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할머니. 오늘 행사장 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하시면 애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보안이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게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박정희는 부드럽게 웃었다. 제가 아직 건강은 괜찮습. 저도 조금 예민한 업무를 오래 했어서 복잡한 환경이 낯설지는 않아요. 그리고 손녀랑도 이야기 나눴지만 오늘 봉사는 우리 둘 다 하고 싶어서 온겁니 번거롭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그래요 뭐. 일단 윤 대리님 오실 때까지만 대기해 주세. 그 사이 지나가던 다른 손님들이 그들을 흘끗거리며 한마디씩 건넸다. 어르신이 애까지 데리고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분위기만 망치지 않으면 좋을 텐데. 민서는 그 소리에 기가 죽은 듯 작게 속삭였다. 할머니. 나 여기 되게 불편해. 괜찮아 민서야. 조금만 참자. 그러자 다시 김지수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행사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상당한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갖고 계십니. 그래서 매너도 중요하고 이미지도 중요해요.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지만 저도 제 역할을 해야 하니 이해 부탁드려요. 네, 저도 이해합니다만 저희도 허락받고 온 만큼 여기서 봉사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곧 윤 대리님께서 결정해 주시겠죠? 이렇게 기싸움처럼 대화가 이어지고 있을 때 어디선가 또 다른 남자 스태프가 멀리서 다가왔다. 이름표에는 이영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서류를 들고 행사장을 분주히 돌아다니는 중이었는데 뭔가를 보고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 눈을 가늘게 뜨며 박정희를 유심히 살폈다. 저 혹시 박정희 선생님 아니신가요? 네, 맞는데요. 죄송합니 실례가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예전에 덕수증권 대표이사셨던 그 박정희 회계사님 맞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제가 덕수증권에서 일한 건 맞아요. 박정희는 살짝 미소 지었다 하지만 오래됐죠. 그땐 뭐 회계사보다는 재무이사 정도였고 임시대표 대행도 했었네요. 김지수가 놀란 기색으로 눈을 동그랗게 떴다. 대표이사. 아니, 어르신이요? 말도 안 돼요. 주변 사람들도 서로 수군거렸다. 덕수증권? 그게 옛날에 꽤 유명했는데. 아니 저런 평범한 차림의 할머니가? 설마. 이영준이 반갑게 웃었다. 맞네요. 제가 얼핏 본 기사에서 배웠던 사진이랑 거의 똑같으세. 저 사실 회계 쪽 공부할 때 그 덕수증권 구조조정 이야기를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핵심적으로 문제 해결하셨던 분이 박정희 이사님이셨다고. 와, 정말 영광입니다. 김지수는 뭔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이영준 씨,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박 할머니, 그냥 봉사자라고 하시는데 하고 중얼거렸다. 아닙니. 저희가 배웠던 사례 연구에도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박정희 회계사님은 재정 악화를 겪던 덕수증권을 살려내신 장본인으로 굉장히 유명하셨죠. 직접 외국 투자자들과 협상하시고
구조조정 계획을 세워서 회사 회생을 성공시키셨잖아요, 제 교수님이. 그걸 현대 한국금융사의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 말을 들은 스태프들이 일제히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진짜예요. 저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설마. 하지만 이영주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박 선생님, 정말 반갑습. 혹시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냥 봉사차 왔어요. 손녀에게 조금이나마 기부 문화도 보여주고 세상을 돕는 일이 얼마나 귀한 건지 체험시키고 싶어서요. 옛날에 직장 다녔을 때는 바빠서 이런 활동을 잘 못했거든요. 김지수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듯 진짜 그분 맞으시다고요? 하고 중얼거리자 이영주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다. 여기 보세요, 김 팀장님. 이 기사 사진에 나오는 분이 박정희 선생님 맞습. 휴대폰 화면에는 30여 년 전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 임원이 프레스 앞에서 인터뷰 중인 모습이 있었다. 옅은 화장이었지만 강단 있고 침착한 표정이 확연히 보였다. 김지수와 다른 스태프들이 화면을 돌려보며 웅성거렸다. 어머, 정말 이목구비가 닮았어요. 아니, 거의 똑같잖아. 설마 이렇게 대단한 분이. 주변에서 엿듣던 사람들도 슬슬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덕수증권 재무이사면 당시 굉장한 지위였을 텐데. 그렇다면 엄청난 경력자 아니야?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평범한 차림으로 봉사를. 수군대는 소리가 조금씩 존중 섞인 톤으로 바뀌어갔다. 김지수가 다시 박정희를 바라봤다. 할머니, 아니, 선생님께서 정말 금융계에 계셨던 분이라면 여기에 자원봉사로 오신 이유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행사 진행이 우선 아닐까요? 박정희는 여전히 차분했다. 혹시 윤 대리님은 언제쯤 오시나요? 금방 오실 겁니. 제가 연락을 해볼게요. 김지수는 당황했는지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주위의 시선은 더욱 뜨겁게 쏠렸다. 정말 대단한 분인가 봐. 이 행사를 주최한 쪽에서도 몰랐나 보네. 괜히 할머니라고 무시했다가 큰 코 다치겠어. 잠시 후 윤대리라는 여성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박정희 어르신. 제가 명단에 제대로 기재했어야 했는데 급하게 부탁드리느라 실수가 있었나 봐요. 오늘 VIP 안내가 굉장히 중요해서 경력 많으신 분이 필요했거든요. 제가 어르신 예전 경력을 듣고 나서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저도 늦게 오긴 했죠. 박정희가 머쓱한 듯 웃었다. 그나저나 벌써 손님들도 많이 오셨나 보네요. 김지수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까는 몰라 보였고 무례하게 굴었네요. 죄송합니. 그러자 이영준이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다들 몰랐으니까. 박 선생님이 워낙 겸손하게 계셔서 그렇지 예전에 진짜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주변 스태프들이 박정희를 재평가하는 시선으로 바라봤고 행사장 곳곳에서도 흥미로운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와중에 민서가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당겼다. 할머니. 정말 그렇게 대단한 회사에서 일했었어? 옛날 이야기지.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이니. 요즘 사람들은 다 까먹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억해주는 분이 있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멋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놀라움 속에서 서서히 박정희에 대한 존중을 갖추려는 분위기였지만 곧이어 행사장 곳곳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했다. 컴퓨터 단말기 앞에 앉은 스태프들이 우왕좌왕하며 뭐라고 외치고 급기야는 이거 해킹당한 거 아니야? 라며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김지수와 윤대리는 깜짝 놀라 달려갔다. 무슨 일이에요? 방금부터 기부금 결제 시스템이 먹통이 됐어요. 해외에서도 실시간 기부를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결제가 중단됐습. 해킹 시도가 있다는 경고창이 떴고 우리 서버가 뚫린 것 같다는 보고도. 말도 안 돼. 이렇게 중요한 자선 행사에 해킹이라니. 김지수는 식은땀을 흘렸다. 당장 IT팀 불러서 복구 못해요? IT팀도 연락 중인데 쉽지 않아 보임니. 이미 몇몇 트랜잭션이 누락되거나 이상하게 처리됐어요. 소란이 커지자 행사장 분위기는 금세 불안감에 휩싸였다. 바쁘게 뛰어다니는 스태프들, 불안해하는 기부자들, 당황한 표정의 기획팀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윤 대리는 허둥지둥하며 전화를 걸었다.
네, 지금 큰일 났습. 해커들이 공격 중이라는데 결제 시스템 전산망이 멈췄어요, 네? 백업? 아니요, 백업 시스템도 아직 완비가 안 됐고. 그때 뒤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박정희가 입을 열었다. 혹시 백업 계정이나 오프라인 계좌가 별도로 있나요? 윤 대리는 놀라며 돌아봤다. 어? 아, 예. 근데 그거는 아직 활성화를 안 해놔서 바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 제가 좀 봐도 될까요? 괜찮으시다면요. 그런데 시스템이 복잡해서 박정희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옛날에 재무 쪽 전산도 건드려 봤었어요. 기본적인 조치는 할 줄 압니. 김지수와 다른 스태프들은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워낙 긴급한 상황이라 네, 부탁드립니다라며 길을 열어주었다. 할머니가 아니, 박 선생님이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묻자 윤 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른 방도가 없으니 일단 도움이라도 받아봐야죠라고 대답했다. 기부금 결제 시스템이 설치된 컴퓨터 앞으로 간 박정희는 조용히 모니터를 살펴보았다. 해커가 시스템에 침투하여 해외 결제 모듈을 마비시킨 상태였다. 일부 기부자들의 거래 내역이 변조되는 상황까지 보였다 하. 제법 악랄하네. 이건 단순한 디도스 공격이 아니라 내부 결제 프로세스를 직접 겨냥한 고급 기법인데요. 스태프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박정희는 차근차근 키보드를 두드렸다. 먼저 방화벽 규칙부터 다시 세팅하고 외부 IP를 차단해야겠네요. 백업 라우터로 트래픽을 우회시키고 일단 오프라인 계좌로 임시 결제 기능을 전환해야 해요. 그리고 이미 들어온 결제 정보들은 제가 확인하면서 수동으로 백업할 테니 이중으로 저장해 주세. 누락되거나 변조된 거래 내역은 따로 체크해두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지수가 헷갈린 듯 물었다. 그런 작업이 가능해요? 우리 IT팀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기본적인 예비 시스템만 있으면 됩니? 문제는 접근 권한인데 혹시 여기서 관리자 권한 아이디를 쓸 수 있을까요? 아, 네. 윤 대리님이 보관하고 있긴 합니. 그럼 그걸 써서 제가 일단 임시로 결제 우회 경로를 열어볼게요. 윤 대리는 식은땀을 닦으며 여기 있습니다라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어르신, 정말 부탁드립니. 이 행사가 서울시 전체에 생중계되는 중요한 모금 행사라. 시스템이 무너지면 기부금도 놓치고 체면도 말이 아니거든요. 걱정 마세. 최대한 손해를 줄이겠습. 잠시 후 박정희가 분주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주변 스태프들은 숨소리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김지수는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말도 안 돼. 예전에 금융권에서 일했다고는 해도 직접 이런 전산 쪽 해킹 대응을 하실 수 있다니. 이영준이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박 선생님은 그 시절에 국내외 투자자와 줄다리기를 하면서 각종 금융 시스템도 직접 검토하고 만든 걸로 유명하셨잖아요. IT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구조를 파악하시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실 거예요. 화면에는 잠시 후 보안 규칙 재설정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다. 박정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서 말했다. 이제 임시로 방어선을 쳤으니 곧 해커들이 재공격을 시도할 거예요. 그 사이에 저희가 해외 결제 모듈은 끊고 국내 결제만 수동으로 진행하도록 우회시켜야 해요. 그리고 이미 결제가 진행된 건들을 제가 다시 체크해 볼게요. 스태프 중 한 명이 긴장한 목소리로 해커가 또 공격해오면요? 하고 묻자 박정희는 침착하게 답했다. 당분간은 제 설정대로 막을 수 있을 겁니. 하지만 완전히 차단하려면 IT팀이 와서 보안 패치를 깔끔히 해야 해요. 지금은 응급 조치뿐이니까요. 분주한 시간이 지나고 시스템이 간신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쪽 모니터에서 기부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보였다. 아,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기부금 거래 내역 복구됩니다. 스태프들의 목소리에 행사장 안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렸다. 그 사이 박정희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변조된 내역들을 정리했다 이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 기록은 저에게 넘겨주세. 나중에 전산팀이 다시 검증할 테니 별도 파일로 분류해두면 됩니. 김지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점점 놀랍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솔직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이런 복잡한 작업은 전혀 모르실 줄 알았거든요. 제가 많이 잘못 봤어요. 박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 이름 모르는 거죠. 저도 처음부터 이런 일을 잘했던 건 아닙니.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배운 것들이 좀 있을 뿐이에요. 잠시 후 긴급 복구 작업이 일단락되자 행사장에서는 환호에 가까운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우와, 행사 망할 뻔했는데 살렸다. 정말 천만다행이야. 몇몇 기부자들도 다시 자리에 앉고 진행을 마저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윤 대리는 박정희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덕분에 큰 사고를 막았습. 정말 감사해요. 우리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게 보완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런 대형 행사를 하는데 준비가 부족했나 봐요. 김지수도 머리를 조아렸다. 저기 박 선생님, 아까 제가 좀 무례하게 말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 사실 처음에는 선생님이 뭘 아시겠어 하는 마음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너무 연세도 많으시고 아이까지 데리고 오셨길래요. 박정희는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요.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이면 의심부터 할 수 있죠. 저도 괜히 불편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 민서는 이제 주위가 누그러지자 활짝 웃으며 할머니에게 속삭였다. 할머니, 진짜 멋있어. 나도 컴퓨터 잘하고 싶다. 민서야. 네가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 가르쳐 줄게. 이제 행사장 사람들은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 박정희에 대해 궁금해하며 존경심을 갖추기 시작했다. 몇몇은 살갑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예전부터 한번 뵙고 싶었다거나 금융계 전설이셨다던데 정말 대단하시다 같은 말도 오갔다. 그러나 김지수는 여전히 어딘가 모르게 숙연한 표정이었다. 선생님, 혹시 왜 이제야 이런 자원봉사를 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시라면 지금도 금융권에서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주변 사람들도 귀를 기울였다. 박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히 대답했다. 글쎄요, 나름 성취감을 느낀 시기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뭔지 고민하게 됐어요. 높은 자리에 있고 큰 돈을 만져도 내가 진짜 행복한지 확신이 안 들더군요.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었고 내 손으로 직접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윤대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만 금융계의 인맥이니 경험이니 다 엄청나셨잖아요. 솔직히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더 큰 성공을 이루실 수도 있었을 텐데 성공이라는 게 결국 남들이 말하는 지표로만 평가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동안의 경험들이 있었기에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도울 수 있었겠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건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이렇게 직접 사람에게 다가가서 작은 부분이라도 돕는 일이에요. 옛날엔 몰랐죠. 정신없이 일만 할 때는 돈과 지위가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김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박정희는 먼 곳을 바라보듯 잠시 멈칫했다. 네, 남편이 병원에서 떠나기 전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손녀가 크는 걸 가까이서 지켜봐 달라고. 그리고 언젠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세상을 위해 써달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아무리 화려한 자리에서 일해도 정작 소중한 가족과 시간을 못 보내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회사를 떠났습. 주변은 잠시 조용해졌다. 몇몇 스태프나 손님들의 표정에는 공감과 존경이 동시에 어렸다. 이영주는 눈시울이 붉어진 듯 살짝 고개를 돌렸고 김지수도 시선을 떨구며 정말 큰 결심을 하셨네요. 저 같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라고 중얼거렸다. 박정희는 미소 지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제가 어리석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진짜로 지키고 싶은 것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손녀와 보내는 시간, 그리고 이렇게라도 사회에 직접 기여하는 경험을 하고 싶었습. 이야기를 듣는 이들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고 존경과 따뜻함이 섞였다. 김지수는 눈길을 들어 박정희를 바라봤다. 오늘 분명히 저와 스태프들은 선생님을 불편하게 대했는데 혹시 많이 속상하진 않으셨어요? 처음엔 조금 서운하기도 했죠. 민서가 놀라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입장도 이해해요. 행사 진행에 책임이 있으니까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하죠. 점차 주변 분위기가 부드러워지자 몇몇 기부자들도 다가왔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 시스템도 살려주시고 저희도 여기서 기부하려다가 하마터면 돈이 날아갈 뻔했네요. 괜찮습. 제 존재가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다행이죠. 김지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가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박정희를 향해 정식으로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처음에 너무 편견을 가지고 행동했어요.
차림새만 보고 할머니라 부르며 얕봤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옷을 입었든 그 사람의 내면과 능력이었다는 걸 배웠습.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 박정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저도 고맙습 이렇게 솔직히 사과해 주셔서요. 이제 행사장 내부에서도 박정희와 민서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어느새 민서를 위해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가져다 주는 스태프도 있었고 할머니 혹시 앉으실 곳 필요하세요? 라며 의자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나이가 많으니 힘드시겠지. 같은 시혜적 태도였겠지만 지금은 진심에서 나온 배려처럼 보였다. 잠시 쉴 시간이 생기자 김지수가 조용히 박정희 곁으로 다가왔다. 정말요, 저 좀 더 배우고 싶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키우셨는지, 또 어떻게 이런 인생 결정을 내리셨는지요. 별로 대단한 건 없어요. 그저 시간을 들여 많이 경험해 본 거죠.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도와준 동료들도 있었고요. 그 동료분들도 다들 선생님을 그리워하시지 않을까요? 전화 한 통이면 회사로 돌아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해주겠다는 제의가 몇 번 있었죠. 하지만 전 지금 이 생활이 좋아요. 여유롭게 손녀와 시간을 보내고 가끔씩이나마 사회를 위해 작은 봉사를 하는 게 기쁨리 행사 마무리가 가까워질 무렵 사회자가 무대에서 이번 해킹 사고에 관해 간단히 언급하며 모두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봉사자에게 감사하다고 공표했다. 스태프들이 바로 이분이라며 박정희를 가리키자 행사장 곳곳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민서 역시 신나서 할머니에게 우와 박수 맞아 하고 즐겁게 외쳤다. 할머니 너무 멋있어요. 우리 민서가 더 멋있지. 잘 참아줘서 고마워. 김지수는 무대 아랫부분까지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오늘 이 자선 행사에 큰일이 있었는데 덕분에 잘 해결되었습. 저희는 이분을 자원봉사자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국 금융계에 큰 획을 그으셨던 전첸 재무이사님이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봉사자로 손녀와 함께 와주셨는데 저희가 오해하고 편견을 가졌던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 앞으로 이분께 더 배워서 이런 자선을 확대하고 보안도 강화하도록 하겠습하고 공식적으로 사과와 감사를 전했다. 박수 소리가 또다시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처음에 수군대던 태도에서 벗어나 진심 어린 존중을 보내는 분위기가 되었다. 박정희는 굳이 마이크를 잡지 않고도 그저 손을 흔들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 기부자들 일부는 박정희를 찾아와 명함을 건네거나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다. 선생님, 혹시 금융 자문 같은 건 안 하세요? 제가 운영하는 재단에서도 도움받고 싶은데 정말로 귀한 분이시네요. 다음에 기회 되면 식사라도 하시죠. 이런 호의들이 잇따랐다. 박정희는 대부분 정중히 사양했다. 그 마음만으로도 감사합니. 전 그저 봉사와 손녀 돌보기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녀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겸손하고 차분했다. 한편 김지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박정희를 조용히 불렀다. 선생님, 잠깐만. 오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무례했던 제 행동,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습. 이미 사과하셨잖아요. 괜찮아요. 그래도요. 제가 어르신에 대한 편견, 겉모습만 보고 능력을 판단하려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 안 하려고요. 혹시 선생님 다음에도 기회가 되시면 이 행사 말고도 다른 봉사 활동도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야 물론이죠. 특별히 가르칠 건 없지만 불러주시면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손녀와 함께 올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감과 존중의 눈빛을 교환했다. 바로 옆에서 이영준이 환한 미소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 저도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해킹 대응 방식, 그리고 금융기법 좀 더 깊이 배우고 싶습. 사실 제가 작은 스타트업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보안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너무 감사해요. 언제든 환영입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 박정희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의 열정과 호기심을 반가워하며 답했다. 잠시 후 행사장 안쪽 구석에서 김지수와 박정희가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김지수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사실 전 제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이곳 모금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내가 정말 옳은 길을 가는지 불안하거든요. 선생님은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갔다가 또 다 버리고 다른 길을 선택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용기라기보다는 시간을 돌이켜 보면 제일 후회되는 순간들이 뭔지 돌아봤던 거예요. 제가 가족과 제대로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 그것들이 제겐 가장 아픈 후회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바꿔보자고 마음 먹었죠. 저도 생각해보니 가족과 시간을 거의 못 보내요. 집에도 일이 늦게 끝나야 들어가니까. 어떤 선택이든 장단점이 있어요. 김 팀장님께서도 분명히 가치를 느끼는 일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계시겠죠. 다만 나중에 가장 소중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잘 곱씹어 보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둘만의 대화가 이어지자 김지수는 처음엔 꺼내기 힘들었던 고민을 털어놓았다. 사실 전 이 행사 성공에만 집착했고 그래서 권위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 뵙고 알았어요. 봉사에 진심인 분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진짜 행사를 빛나게 만들어준다는 걸요. 박정희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김 팀장님도 오늘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세.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저도 젊을 때 실수 많이 했어요. 김지수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 행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윤 대리가 마이크를 잡고 이제 오늘 모금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 특히 예상치 못한 사고로 놀라셨을 텐데 다행히 빠른 대처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박정희 어르신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려요. 라며 손뼉을 치자 모든 이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 그제야 박정희와 민서는 행사를 떠날 준비를 했다. 여전히 곳곳에서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의 바르게 명함을 건네는 이들도 있었다.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우리 다음에도 또 봉사 오자 하고 외쳤다 그래. 민서야. 너만 괜찮다면 할머니도 기쁘게 올게. 행사장 출구 쪽에서 김지수와 이영준 그리고 다른 스태프들이 배웅을 나왔다. 김지수는 진심이 담긴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죄송했습. 다음에 또 뵙기를 희망합니. 박정희는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꼭 그러죠. 봉사는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함께하는 게 훨씬 가치 있잖아요. 저도 많이 배웠습.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분하게 행사장의 화려함을 씻어내듯 시원했다. 민서는 할머니 손을 잡고 신나게 뛰어가다가 문득 돌아보며 말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대단했어. 내가 커서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우리 민서가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열심히 배워서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되겠지? 응.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기획팀과 스태프들은 한동안 바라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무시와 편견에 쌓였던 행사가 이제는 겸손과 존중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김지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모두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내 태도가 부끄럽다. 그래도 다음부터는 다를 거야. 그런 그녀의 혼잣말을 들은 이영준이 미소 지으며 같이 노력해보죠. 팀장님이라고 대답했다. 그 말 한마디에 두 사람은 나란히 웃었다. 이날 모금된 기부금은 목표를 훌쩍 넘었고 해킹 사태를 빠르게 수습해 신뢰도까지 높아진 덕에 후원자들의 호응이 더욱 커졌다. 행사 후의 보고서에는 박정희가 구현한 임시 보안 대책과 수습 과정이 자세히 담겼고 이를 계기로 조직 내 보안 인프라 강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물론 그 중심에는 평범한 할머니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노련한 금융 전문가로서의 박정희가 있었다. 그 후로도 김지수와 이영준은 종종 박정희에게 연락해 자문을 구하고 함께 다른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박정희는 여전히 겸손했고 손녀와의 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면서도 필요할 때면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었다. 행사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행사장에 남아 결제 시스템 정리와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던 스태프들은 모두 하나같이 오늘 있었던 일을 잊지 못했다.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 그분 아니었으면 행사 완전히 망했을 텐데. 앞으로 사람을 판단할 땐 좀 더 신중해야겠다. 이런 대화들이 오갔다. 그 말 속에는 후회와 배움,
그리고 작게나마 시작된 변화를 향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결국 이 사건은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나이가 많거나 옷차림이 수수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닥쳤을 때 진정한 실력과 마음씨를 가진 이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준 하루였다. 박정희와 민서는 행사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며 서로에게 의미 있는 하루였다는 듯 환하게 웃었다. 오늘 겪은 에피소드와 사람들의 변화, 그리고 해킹 사건의 긴급 대응까지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은 좋은 결말로 이어진 셈이었다. 무엇보다 이젠 서로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갈 내일이 더 밝아 보였다. 그들의 모습이 사라진 후에도 행사장 주변은 한동안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진 듯했다. 누군가는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열릴 때 반드시 그 특별한 할머니를 초대해야 한다고 웃으며 얘기했고, 또 누군가는 나도 주변에서 모르는 누군가의 재능을 발견해 볼까 하고 다짐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이 도시에 또 하나의 긍정적인 물결이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다. 마침내 모든 일이 끝나고 주최 측도 스태프들도 자리를 정리했다. 그렇게 서울의 한복판에서 진행된 자선 행사는 해킹 사태를 극복하며 더욱 빛나게 마무리되었다. 대대적으로 보도된 기사에는 봉사자로 참석한 한 시니어 금융 전문가의 깜짝 활약이 자세히 소개되어 보는 이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많은 이들이 나도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는 깨달음도 공유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은 어쩌면 당사자들조차 다 알지 못할 만큼 오래, 넓게, 깊게 퍼져나갔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이런 숨은 재능을 가진 분이 계시진 않나요? 혹은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지나쳐 온 분은 없었는지,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가진 재능과 인생 이야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볼 수는 없을까요? 우린 모두 누군가를 과소평가하거나 오해했던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떤 순간엔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이 이야기를 읽고 난 뒤 잠시 자신의 주변과 지난날을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 혹시 마음 깊이 울림이 생겼다면 그 감정이 사라지기 전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관심을 건네보세. 사람의 숨은 재능과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하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